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구독경제. 오늘 만나볼 전문가는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중국 얘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주말 알래스카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 사전에 세계의 단판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결과는 세계의 격돌, 세계의 말 전쟁 이렇게 끝난 것 같아요. 홍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 네. 미중 관계가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졌던 분들이라면 이제 많이 기대를 접었을 것 같다. 아하, 예. 특히 좀 서로가 상대에게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이 말을 들으면 싸우자는 거냐? 이렇게 발끈하는 문제가 있어요. 영린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렇죠. 네네. 영린도 되겠고 뭐 아픈 되겠죠. 아하. 그래서 중국이 신장 위구르 문제를 바로 거론을 했고 여기에다가 중국은 또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학살당하고 있는 그 인권 문제는 왜 외면하고 딴 나라 문제 내정 간섭하냐 이렇게 받아쳤죠. 네네. 뭐 저도 중국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네 내부 사정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간섭을 하냐. 아하. 그리고 당신네 내부에 인종차별 문제나 잘 해라. 흑인들이 학살당하고 있지 않냐. 네. 뭐 그 문제는 왜 쳐다보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그 일종의 그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받아쳐라라는 좀 모범 답안이 있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전 중국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모범 답안. 예, 뭐 그런 그러니까 네. 상대가 들으면 어허. 그러니까 같은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인 거죠. 아, 예. 네, 근데 뭐 유용하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이제 정권 바뀌고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네. 처음 만난 그 처음인데, 예, 첫 상견례인데. 그것도 국무장관이 간 자리에서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건 앞으로 험난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앞으로도 험난하다. 뭐 이 회담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거의 미국과 중국은 맞붙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요, 사실 유럽, EU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중국과 조금 거리도 가깝고 교류도 많고 경제 관계도 활발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EU도 중국 제재 동참하고 중국에 대한 어떤 반감, 반중 정서 이런 것들이 유럽 전역에 상당히 크게 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 같아요. 아하. 일단 저희들 여행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일단 우리나라가 한국 네.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그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백신 접종을 맞아서 항체가 생기면 예. 그게 이제 여권에 마치 우리 그 사증 넣듯이 네네. 이 사람은 코비드 19 그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 항체 면역을 갖고 있어요라는 게 일종의 이제 신분증처럼 해서 여행이 가능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제일 먼저 딱 이야기하는 게 일단 아시아권 내에서 여행이 먼저 재개되지 미국, 유럽 가는 거에 대해서는 참 그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예. 이제 바로 이번에 나온 일들 때문인데요. 아하. 제가 자, 그런데요. 지금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사실 호주, 뉴질랜드 거의 그 소위 말하는 서구 예. 세계 전체가 반중 연대로 이렇게 똘똘 뭉치는 현상처럼 보이거든요. 이걸 중국이 G2로 경제적 강국을 부상하기 때문이다라고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네, 이유들이 있는 거죠? 네, 뭐 당장 뭐 대표적인 게 호주일 텐데요. 예. 호주가 한때는 참 그 중국 되게 좋아하는 나라. 그렇죠. 교류가 엄청나게 많았었죠. 중국과. 근데 이제 얼마 전 있었던 미국의 싱크탱크 퓨 리서치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서 한 중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더니 중국 싫어요라고 답한 국민이 81%. 81%요. 예, 근데 뭐 이 정도는 높은 편이 아니고요. 스웨덴은 85%. 우와. 그러니까 한국도 예전에는 그래도 참 뭐라면 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네. 그게 사드 이후에 예.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75%. 어허, 중국을 싫어한다는 게 75%. 예, 그러니까 가장 중국을 좋아하는 나라가 이탈리아인데 네. 이탈리아가 싫어요라고 답한 사람이 62%. 오호. 이게 제일 낮은 거예요. 제일 낮은데도 65%.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중국이 큰 기회를 놓쳤죠. 큰 기회를 놓쳤다. 그러니까 큰 기회 어떤 걸 놓친 겁니까?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신다면. 결국 이제 어떤 나라가 세계적인 강국이 되고 더 나아가 기축통화 국가 뭐 이런 게 되고 싶다면 네.
일단 그 혐오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뭐 저기 정도라면 정도는 돼야 되죠. 적어도.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영국이 네. 미국 참 싫었지만 그래도 옛날 우리 식민지였는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하면서 울컥했지만 예. 결국 전쟁에서 같이 피를 흘리는 동맹군 연합군이 됐던 이유는 아하. 상대를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못 믿을 자는 아니고 또 더 나가서 혐오의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그렇죠. 예, 예. 되게 싫어합니다만. 아하. 근데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이라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잖아요. 예.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내에서도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상당수 국민들은 동맹국 우리 지금 미군이 와 있잖아요. 네. 한미 동맹의 동맹국 국민 입장에서 역대 트럼프 대통령만큼 일단 저 사람 왜 이렇게 싸 보이냐 혹은 경박하냐 예. 그리고 그 임기 마지막에 있었던 국회에 대한 지지자들을 이렇게 돌전시킨 것들 이런 사례를 보면서 네. 야 미국도 이제 거의 구군이 다 했나 보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올해 1월 6일이었습니다. 그 예. 의회 점령 사건. 네.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국격이 이렇게 떨어진 건 세계 1차 대전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 같은 시기에 중국 실효가 사상 최고라는 것은 하하.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G2라고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네.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국 중국이 세계 투톱인 건 이제 다 아는데 그렇죠. 투톱이 원톱을 이기려면 뭔가 자기 편을 끌어들이고 그렇죠. 소프트 파워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 전쟁으로 지금 뭘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니까. 아니죠. 예. 그렇다면 얼마나 자신의 우호적인 나라를 많이 끌어들이고 세계의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내는가. 맞아요. 뭐 이게 아무튼 굉장히 큰 협상의 우위에 서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왔었다는 거죠. 중국한테. 트럼프 4년 시간 동안 내내 뭐 네. 저기 나토한테 가서 방위비 분담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특히 그 메르켈 총리와의 그 날카로운 언쟁 사건. 우리 맞아요. 그 정상회담에서 메르켈 총리가 머리 짚고 있는 그 유명한 사진 기억 안 나요? 그렇죠. 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야라는 표정이 있잖아요. 맞아요.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하고 뭐 네. 유럽 전체가 반 트럼프 현상이 있었죠. 네, 그런데 중국이 더 싫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이러면 중국 입장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제조 2025 같은 여러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네. 중국은 내수 시장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만 크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민간 소비 비중 40%대밖에 안 되는. 수출 의존 국가죠. 그렇죠. 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미국이랑은 일단 관세 전쟁을 했고 그렇죠. 더 나가서 남아 있는 시장은 유럽 시장인데 유럽 시장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독일 사람들 71%, 영국 사람 74%가 중국 싫어요라고 답하고 있고 이 추세가 지금 최근 3년 사이 더 강화됐는데 아하. 자 우리가 특히 하나 더 있잖아요. ESG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국민연금에 일할 때 항상 그 유럽 쪽 연기금들 분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그쪽에서 문서를 받을 때 제일 난처한 게 왜 예. 당신들은 환경에 대한 이런 여러 문제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냐. 또 거버넌스에 이런 문제가 있는 인권 문제를 이렇게 경시하는 또는 문제가 되는 나라에 진출해서 장사하는 회사들한테 왜 투자하냐. 네. 이런 이야기들을 컨퍼런스에서 듣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나라 사람들은 이제는 이쪽으로 가기로 했나 보다. 그러니까 수익도 중요하지만 네. 대의 명분을 되게 중시하는 나라들이구나. 아하. 이게 ESG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돈이 잘 되고 수익 많이 남는 것보다도 친환경이냐, 그다음에 사회적 공헌을 하느냐, 그다음에 제대로 된 거버넌스 이런 그 지배적 구조를 갖추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지난 3, 4년 사이 이렇게까지 특히 유럽 뭐 한국이야 사드 보복을 직접적으로 당했으니까 네. 기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호주나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까지 다 뭐 싫어하게 됐던 첫 번째 계기는 당연히 코로나 예.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우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한 폐렴 이런 표현을 쓰면 이거는 안 좋은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면 영국 변종이나 남아공 변종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영국 가만히 있죠. 저희들도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변종이다. 예,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의 변종이라는 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변종이 어디서 생겼는가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1억 2,500만 명이 감염되고 274만 명이 현재까지 돌아가셨는데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책임 있는까지는 아니어도 아니라도 인정이라도 뭐 하거나. 예를 들어서 예. 우리 그쪽 지역에서 발병한 문제들에 대해서 국제조사단들이 온다면 뭐 예를 들어서 오픈 마인드로 하겠다라든가 더 나가서 치료제의 개발이라든가 또 이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 그냥 공짜로 주겠다라든가 뭐 그렇죠. 다양한 여러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이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이제 반중 정서를 사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도 코로나 사태지만 예. 2018년 19년부터 이미 반중 정서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결국 저는 홍콩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예, 그래서 예, 홍콩 시민들 탄압하고 민주주의 운동 막아서고요. 네, 그래서 홍콩 국가보안법의 제1조 첨이 국가를 분열, 전복, 테러를 하거나 외국 세력과 결탁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로 시작해요. 네. 예, 참 옛날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네. 갑자기 떠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을 이야기할 때 항상 문제가 뭐냐면 뭐 하면 자의적인 법 집행 이런 거 우리 정말 민주주의 국가들 입장에서 트라우마가 있는 그렇죠.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법 자체가 아무리 좋은 법이고 분명히 필요한 법이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법이라 하더라도 그 법의 조항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모호할 때는 이게 이제 반대파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걸 우리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맞습니다. 예, 예. 자의적 법칙행위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또 저희들 이번 미얀마 사태 뒤에 또 중국이 맞아요. 있다는 이야기를 맞아요. 우리가 하잖아요.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는 아주 좀 약간 해외 언론한테서 어떤 질문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냐면 예. 미얀마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연기금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까지도 질문이 들어오는 걸 아하. 유럽 쪽 언론사였는데 예. 그 질문을 들으면서 등골이 서늘했다는 거죠. 야 이거 근데 이 자칫하면 이거 그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일종의 어떤 반대 운동, 보이콧. 보이콧 이런 것까지. 예. 그래서 이번에 스웨덴의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죠. H&M이라고 뭐 예, 굉장히 유명한 H&M, 브랜드입니다. 자라와 함께 뭐 어마어마한 회사죠. 정말 네. 예, 사실 여기 옷을 저희가 또 좋아합니다. 싸잖아요. 자라 좋아하세요? 예. H&M. 예, 뭐또 일본 그 브랜드의 대안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서 거의 좀 퇴출되는 분위기입니다. 아, 중국에서. 왜 그러냐면 신장 위구르 강제 노역에 대해서 그리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면허를 공급받지 않겠다라고 밝혔던 것 때문에 아하. 이 나라 제품 또는 H&M 네. 제품에 대해서 24일자로 보도가 나왔는데 반매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식 매장은 이달 아예 접촉이 불가능했고 아하. JD 징둥이죠. 그리고 뭐 여러 사이트에서 이 제품이 사라졌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하다 보면은 느껴지는 거죠. 야 이거 자기 내수 시장은 아직도 적고 예. 수출 비중은 높은 나라가 아하. 이거 어쩌자고 이렇게 국가 브랜드 문제를 물론 이제 자국 내 국민들을 단합하고 네. 코로나 쇼크 이후에 경제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애국심을 자극하고 또 단합을 자극하고 외부의 적을 좀 이렇게 세우는 게 이익이 있겠죠. 그러나 내부 정치적으로는 예, 대부분 그러나 그렇게 하죠. 이제 예. 어떻게 앞으로 아하. 경제를 꾸려 나갈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참 보고 있으면 저희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친구잖아요. 친구 입장에서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 고민을 우리도 함께. 지금 정부도 그렇고 뭐 이제 차기 정부도 그렇고 아무튼 우리 모두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오늘이 구독 경제 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홍준욱 대표께서 쭉 말씀하신 건 국제 정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게 어쩔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 경제를 얘기하다 보면 수출 의존 국가고 수출을 하려면 수입 국가들로부터 이미지가 좋아야 될 텐데 완전히 국가 브랜드 국가 이미지가 망가진 상태고 이걸 사실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트럼프 시대 미국이 국가 이미지가 망가지는 이 시기 오히려 이런 잘못을 코로나 문제, 그다음 신장 위구르, 홍콩 문제 이렇게 헛발질을 하면서 새로운 추세인 ESG도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럼 결국 오늘 가장 핵심인 중국 경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것으로 예측하세요? 뭐 당장이야 뭐 괜찮겠죠. 왜냐하면 워낙 전 정책하니까. 세계적으로 쇼티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 공급이 부족. 왜냐하면 지금 또 독일이 4차 락다운 들어갔잖아요. 아, 다른 나라들이 좀 예, 다른 나라들이 못하니까. 지금 공장을 못 돌리는 거죠. 아하. 아니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보다 훨씬 강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대신 예. 나라에서 돈을 주고. 그렇죠. 당신의 가게, 당신의 공장을 문 닫게 한 건 우리니까 정부가 책임지겠다. 그렇죠. 이게 그 나라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생산 시장 중에 하나인 예를 들어서 독일이
저런 식으로 또 락다운을 들어가게 되면 공급 부족을 느끼는 품목들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내년 또는 올해 하반기겠죠. 예.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한 5천억 불 정도 되는데 네. 중국으로의 우리나라 수출이 얼마냐면 1,300억 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25%? 굉장히 큰 비중이에요. 네. 이 중에서 또 400억 불 정도가 반도체 단일 품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제1위 품목인 반도체의 대부분 상당수는 중국을 거쳐서 거기서 조립돼서 다른 나라로 나가는 구조인 거죠. 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만에 하나 불매 운동이 벌어진다든가 물론 중국이 먼저 지금 선수를 쳤습니다만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떤 나라에 대한 반중 감정 자체가 이거 이용당하기 이거 되게 딱 좋은 환경 아니냐라는 게 이제 두 번째 걱정인 거죠.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반중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네. 이거에 대한 대체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나라인데 중국산 제품들의 이런 문제들이 커질 수 있고 이제 또 다른 걱정은 제가 어떤 나라의 정부라면 중국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안 좋고 또 중국이 이렇게 또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맞보복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지지율 떨어지는 정부가 가장 하기 쉬운 것은 공격을 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외부의 적을 트럼프 대통령이 대상으로. 즐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8년 말에 중간선거 앞두고서 막 네. 엄청나게 반중 감정 부각시키면서 지속적으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펼친 걸 네. 우리 잊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거대한 그 전염병의 확산은 사람들 간의 이동을 제약시키고 자기 집단 말고 다른 집단에 대한 어떤 차별 이런 걸 강화시키는 게 우리의 참 걱정인데 그렇게 해오고 있죠. 예. 이제 이거가 되면 이렇게 중국에 대한 어떤 반중 감정들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고조되게 되면 네. 이제 이걸 정치적인 수단으로 쓰려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에 잘못하면 또 한통속이다라고 돼버리면 말려 들어가서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입장이죠. 수출은 중국에 많이 하지만 사실 최종 소비재는 결국 선진국 양대 시장인 유럽과 미국에 팔아야 되는데 하하.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네. 중국과 한묶음처럼 취급당하는 일은 어떻게든 피해 나가는 지혜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과의 한묶음으로 취급당하는 것을 어떻게든 피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그 최전선에는 결국 북한 문제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미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의 한미일 동맹이 강화가 되어 버리면 중국은 당장 우리를 먼저 때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렇지 않고 반대로 유연하게 중국과 잣을 풀어나가려고 한다면 또 미국, 유럽이 우리를 중국과 한 통수로 볼 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전자가 대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전자가?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에 집중돼 있는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투자를 다변화시키는 쪽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미 2016년 말에 사드 보복을 통해서 한한령 네, 또는 겪었죠. 게임 판호 혹시 기억나시죠? 예, 그럼요. 이런 걸 통해서 중국한테 사실 맞을 수 있는 건 다 두들겨 맞았죠. 이미 예, 이미 맞을 만큼 맞았다. 우리나라는 이미 뭐 이 이상 맞을 수 있을 만큼 맞을 수 있나 싶을 만큼 맞았고 네. 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경제 발전의 쌀이자 어떻게 보면 핵심 중간재라 할 수 있는 반도체를 공급해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우리라고 해서 뭐 영원히 그걸 두들겨 맞아야 될 이유는 또 없는 입장인 거고요. 근데 예.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어렵지만 우리는 이미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규제를 당하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 입장에서 네.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저는 이거 되게 걱정되거든요. 네. 앞으로 향후 1, 2년 사이에 국제 세계 경제 이런 측면에서 대놓고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뭐 이러면 차라리 네. 아주 쉽잖아요. 환율로 중국이 대응하겠군. 그럼 환율은 앞으로 상승한다. 뭐 이런 그리고 그 환율이 상승하는 거는 우리 경제에 안 좋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도 환율을 좀 올리면 경쟁력도 개선되는 면도 있다. 지금은 어려움을 견뎌내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그 나라 상품에 대한 어떤 규제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운동이 되거나 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가거나 정서와 문화적으로 반대하는 그렇죠. 또 더 나가서 이런 인권 문제랑 엮여서 이번에 환경, EU가 인권. 또 네. 중국에 대해서 했던 규제 같은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교류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일단 우리 입장에서 최종 소비재 시장과 예. 엮여 있는 입장에서는 또 우리나라 제품들이 소비재도 또 많은 중국은 네. 상대적으로 저가라면 우리는 고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고민이 필요한 고민, 머리가 아파지네요. 예. 사실 말씀의 방향을 정해 주셨지만 그러면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대중국 이걸 다변화시킨다는 게 과연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할까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에 생계를 걸고 계시는 수없이 많은 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머리가 아파지는데 어쨌든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예, 일단 이 문제 파악에서 시작하는 게 문제부터 중요하지 제대로 않나라나? 파악하는 것. 예, 네, 그게 그 일단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머리 아픈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경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